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앞서 환기를 주제로 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죠. 콩팥 건강과 관련한 영상이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큰 관심을 보여주셨고 또 댓글도 엄청 많이 남겨주셨죠. 특히 그 중에는 신장 수술을 5번 받으시고 지금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신장 검사를 받으시는 구독자분이요, 환기를 끓여서 약 2달 정도 꾸준히 드신 결과 GFR 수치가 32에서 39까지 올라갔다고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물론 저염식 운동 치료를 함께 실천하신 결과이기도 하지만 환기가 또 분명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지금도 꾸준히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후에 검사 수치도 좀 공유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수치를 알려주시면 또 여러분들과도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제 궁금증을 남겨주시고 저희 한의원에 전화도 많이 주셨어요. 찾아와야 되냐,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라, 콩팥에 좋은 처방이 있냐, 있습니다. 다만 환기를 먼저 드시고 수치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오늘은 그 질문들 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신 내용을 직접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댓글로 물어보신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들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환기 드시는 방법, 그 첫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건강하신 분 기준 환기 20에서 40g을 하루 복용 기준입니다. 물 600에서 800ml에 1시간 정도 달여서 드시면 건강하신 분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환기를 달여 드시는 거고요. 신장 건강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은 환기차로 드실 분들은 약 20여 분만 끓여서 맑은 차로 드셔도 되겠습니다. 나는 콩팥이 건강한데 더 건강하고 싶어, 좀 진하게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20에서 40g을 1시간 정도 끓여 드시고, 난 차로 가볍게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20분 정도 끓여서 맑게 해서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단 콩팥병이 있는 환자분들은 하루에 15g 이하로 드시되 20분 정도만 끓여서 묽게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너무 진하지 않게 드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았던 질문, 이제 투석하거나 신장 이식하거나 신부전 환자의 경우 환기 복용을 해도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셨는데요. 그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논문의 참여 대상들이 투석 중이거나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논문의 마지막에 장기 투여에 따른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석 중이거나 콩팥 신부전 3기 이런 분들도 적은 양을 맑게 끓여서 드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병원의 처방약, 여러 가지 처방약들을 복용 중인데 환기차를 먹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보통 한의원에서 한약 처방을 하는 분들 보통 4-5가지 이상의 약들은 기본적으로 드시고 계세요. 보통 대사증후군이죠.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그 처방약들과 한약을 병행해도 크게 간이라든지 콩팥 건강에 해가 없기 때문에 병원 처방약을 드시는 분들도 환기차를 연하게 해서 드시는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먹는 약과 시간 차이를 좀 두고 드시고요, 환기차를 또 한 번에 다 드시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누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당뇨 환자이고 혈압약 복용하고 있는데 환기를 먹어도 되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당뇨는 환기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어도 환기를 드셔도 되겠고요, 오히려 당뇨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약, 혈압약,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처방약들과는 약간 시간차를 두고 드시되 환기차를 한 번에 다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600에서 800ml를 하루에 여러 번, 최소 3번 이상 나눠 드시면 약과 충돌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드시는 시간과 조금 시간 차이를 두시고 여러 번에 나누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환기에 칼륨이 높은 편인데 이거를 콩팥병에 먹어도 됩니까?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 콩팥병에 장기 복용 시 악영향이 없었다 이런 논문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환기차를 연하게 해서 드시는 것은 큰 무리가 없겠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했던 게 뭐냐면, 4가지, 5가지 이상의 약재를 진하게 달여서 드신다는 분이 계셨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비추천입니다. 거의 처방에 가깝거든요. 그런 처방에 가까운 농도라든지 구성은 한의원 가셔서 한의사 선생님하고 진단받고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때 그분이 한 5가지 이상 6가지 약재를 한꺼번에 달인다고 했고, 굉장히 진하게 드신다고 해서 이러면 뭐가 어디에 뭐가 났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 비율도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차나 음식을 드실 때는 너무 약처럼 까맣게 진하게 달이지 마시고, 맑게 달여도 충분히 약효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약재를 넣지 않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약재라는 게 하나 넣기 시작하면 뺄 게 없어지거든요. 계속 추가하게 됩니다. 이러면 뭐가 어디에 좋은지도 느끼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제가 그 재래시장 같은 데서 환으로 만든 것 엑스제라고 해서 뭐 추출한 것들 먹어도 됩니까 하면, 저는 거기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직접 환계를 구입하셔서 맑게 끓여서 드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많았던 질문 하나가, 마트에서 파는 1년근도 효과가 있을까요? 하는데, 1년근에서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이 음식으로 삼계탕 드실 때 뭐 맛이라든지 뭐 약간의 효능을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약효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3년근, 4년근을 많이 추천을 하는데, 4년근 한의원에서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 주문을 해야 되거나 특정 브랜드에서만 다루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3년근 뭐 우리 국내 어디 제천 뭐 어디서 난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드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1년근은 큰 효과는 기대하지 마십사. 최소한 3년근, 구할 수 있으면 4년근을 구해서 끓여 드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간에 관련해서 간이 안 좋거나 간염이 있어도 환기 섭취가 괜찮은가? 간염 수치가 너무 높은 분들은 어떤 음식을 드셔도 간대사를 거치기 때문에 비추드리고요. 간 수치가 조금 안 좋다 이런 분들은 드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LT, AST 기준 이제 40 정도가 기준이 되는데, 뭐 40 몇, 50 정도 된다 이런 분들은 드셔도 전혀 무리가 없고요. 그런데 뭐 몇백이 된다, 급성 간염이다 이런 분들은 환기가 아니라 어떤 음식도 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기가 직접 영향을 준다기보다 엎친 데 덮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잠깐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것을 아주 진하게 달이거나 즙을 내는데 이건 간에 안 좋다, 이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파는 환이라든지 즙으로 된 것들은 그 구성 성분의 농도라든지 용량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저한테 갖고 오셔도 알 수가 없어요. 뭐 어디에 가서 검사 기관에 의뢰를 해도 그걸 만든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용량이나 구성 성분을 알면 괜찮은데 그런 일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분도 모르는 진하게 달인 장 그렇게 한 것이나 즙으로 낸 것들, 환으로 만든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환기를 복용했을 때 부작용은 없나요? 또 장기 복용했을 때 뭐 결석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기에 뭐 칼륨이 있기는 하지만 만성 콩팥병 4기, 5기 투석하시는 분들 외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환기 장기 복용 시에 생기는 악영향이 없다라는 논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 수준으로 하루에 15g에서 20g 정도를 하루에 물 600에서 800ml에 20분 정도 잠깐 끓여서 드시는 정도는 복용해도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분 댓글에 환기를 드셨더니 아랫배가 아파서 중단했는데 계속 마셔도 될 거예요 했는데, 이게 환기 때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단했다가 다시 환기를 드셨는데
또 복통이 생기면 이분은 환기랑 안 맞는다고 볼 수 있죠. 환기라는 것이 우리가 음식으로도 먹잖아요. 그것은 이제 이 약의 스펙트럼이 편성이 강한 것과 약한 것, 강한 것들은 약재로만 쓰죠. 이건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부자라는 약이 있습니다. 초,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재인데 예전에 사약으로 썼죠. 많이 먹으면 사망할 수 있거든요. 약이라는 것이 약의 어떤 독특한 성질, 편향된 성질을 이용하는데 인삼이나 환기 같은 것들은 음식으로도 사용할 만큼 그 편성이 너무나 강해서 독극물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으로도 사용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기를 먹어서 배가 아프다. 그것이 꼭 환기 때문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드셨을 때 또 부작용이 없으면 환기를 또 드셔도 되겠습니다. 환기가 혈압에도 도움이 될까요? 직접이라기보다는 환기가 수분 대사를 조절합니다. 체내 수분이 줄어들면 혈압도 내려갈 수가 있겠죠. 과학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혈압약 중에 이수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변으로 체액을 체외로 배출해서 혈압을 낮추는 약들도 있으니까 환기가 수분 대사를 해서 부종이 내려간다면 혈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질에 상관없이 먹어도 되는가?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죄송한 부분이에요. 사실 환기는 이 소음인 체질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약재입니다. 그래서 소음인들은 누구나 장복하셔도 되는데 소양인이나 태양인, 태음인 같은 분들이 먹어도 되냐고 이제 한번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몇 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의 체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제 아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체질이 맞다면 원래 체질약은 아니지만은 내 콩팥 건강을 위해서 먹겠다 그러면 소량 드시는 것은 독약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체질의학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한의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뭐 소양이라고 생각하면은 소고기도 안 드시고 닭고기도 안 드시고 그래요.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죠. 그게 이제 자기 신념에도 맞고 그 몸에도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제 견해에서는 그 음식이 그러니까 그것만 주구장창 나랑 맞지 않는 음식만 주구장창 먹지 않으면 어쩌다 맛으로는 먹을 수 있지 않냐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내가 체질이 소음인이 아니지만 콩팥 건강을 위해서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콩팥 건강에 안 좋은 분들 기준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15g 이하로 물 600에서 800ml에다가 한 20분 정도만 잠깐 끓여서 차로 여러 번에 나누어 드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제가 제일 곤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소음인 약재인 것은 맞습니다. 또 댓글에 이제 환기 관련해서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진액 있죠. 액기스라고 하죠. 진하게 내린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물론 환기에 어떤 효과를 낼 때는 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 함량이나 구성 성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드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환기 영상 관련해서 질문 주셨던 댓글 위주로 Q&A 형식으로 다루어 봤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하니까 조금 정리가 되는가요? 또 환기는 분명히 좋은 약재이긴 하지만요. 그 먹는 방법이라든지 또 체질에 따라서 무조건 좋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내가 체질 불문하고 내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드시겠다 하는 분들은 만성 콩팥병 환자에 준해서 약하게 소량으로 드시길 권해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그 몸 상태나 어떤 약 복용 여부 또 체질에 따라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중에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개개인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대면하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소극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도 또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영상 한번 차분히 확인해 보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가까운 한의사 또 주치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콩팥 건강을 지키는데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